자, 이번에는 시인데요. 이 시는 테드 휴스라는 시인의 The Thought Fox라는 그래서 생각 속의 여우 이런 식의 시인데 사실은 묘하게 제가 그 2019년 3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만 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한 해설은 그 영상을 연이어 편집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뭐 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거는 이제 테드 휴스가 자기가 시인으로서 뭔가 이 시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한밤중에 자기 혼자 잠 못 이루고 이제 계속 고독한 상태에서 혼자 시를 막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영감은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poetic inspiration 말하면 시적인 어떤 상상력이나 영감, poetic imagination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poetic imagination, poetic inspiration 이런 시적 영감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꾸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타날 듯 말 듯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나타나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시라는 건 이제 팍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The window is starry still 이 말은 보통 이제 뭐 창밖에 보면은 별이 총총 떠 있고 그러면 그 총총 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옛날에 시인들이 많이 시를 쓰고 이러는데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밤이 이슥했는데도 창밖을 보니 여전히 저 창밖에는 별빛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이제 시계는 째깍째깍 가는데 결국은 이제 시를 완성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시인데 하나하나 조금 분석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전에 제가 강의를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마침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걸 이제 편집해서 제가 뒤에다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일단 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it enters the dark hole of the head 이 말은 the head는 물론 시인의 자기 머릿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the dark hole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인의 그 머릿속에서 막 시를 쓰려고 하면은 뭔가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그 자신의 머릿속으로 이제 팍스가 들어왔다. 이 말은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뭐 이 시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 A Lame Shadow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저 팍스의 그림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여우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여우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상상력을 이제 시적 영감을 얻게 됐고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써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술형은 이제 그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멘터리의 빈칸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의인화라는 거, personific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인화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있죠. 예, 근데 잘 알고 있는데도 카멘터리에다 약간 좀 이렇게 일부러 약간 규정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의인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의인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걸 찾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when things or concepts are presented in a poem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as if they had human attributes 명사니까 뭐 앞에 강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특징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의인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정의의
맞춰서 정의에 따르면 이 시 속에 있는 이러이러한 단어는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뭐 여러 가지 그 고심을 해볼 만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화의 대상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죠. 근데 헷갈릴 수가 있다면 팍스도 여우도 뭐 의인화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답을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 loneliness라는 외로움을 느끼고 또 이건 시인 자신의 또 이런 그 시를 쓰면서 느끼는 고독감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클락은 오히려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서 결국은 시를 쓰기 힘들어하는 시인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의인화한 대상은 클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팍스는 메타포이긴 하죠. 시적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이긴 한데 그래서 의인화의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클락은 의인화의 대상은 클락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이 은유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띠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뭐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한 답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요걸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the underlying part metaphorically means that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은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creative inspir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이시라는 거는 팍스고 팍스는 creative inspiration이라고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시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a lame shadow를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결국은 팍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건 taking shape in the thoughts of the poet 이렇게 보시면 시인의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영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In the consciousness라고 해도 되고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oet 그런데 struggling to write a poem 이래서 시를 쓰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다른 표현으로 써서 signify라는 동사를 써서 명사 형태를 그 뒤에 가져와도 되는데 목적으로 the awakening of poetic inspiration in the mind of the struggling poet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줘도 되죠. 예, 그래서 그 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답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설은 제가 뭐 한 4년이 됐네요 벌써 그 4년 전에 했던 그 시에 대한 설명을 그냥 보충해서 넣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세 번째 내용을 볼 텐데, 세 번째는 그 시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3월 1회나 뭐 그 전에 시들 같은 경우 보면 약간 서술적인 내용이었는데, 이번 거는 상징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들 어려워했고, 그래서 단어 수는 뭐 138단어 이렇게 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테드 휴스라는 사람이 쓴 썬팍스라는 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이따 읽어 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한번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는 우리가 낭송하는 걸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The Thought Fox. I imagine this midnight moment forest. Something else is alive, beside the clock's loneliness, and this blank page where my fingers move. Through the window I see no star. Something more near, though deeper within darkness, is entering the loneliness. Cold, delicately as the dark snow, a fox's nose touches twig, leaf. Two eyes serve a movement that now and again, now and now and now sets neat prints into the snow between trees, and warily a lame shadow lags by stump and in hollow, of a body that is bold to come across clearings, an eye, a widening, deepening greenness, brilliantly, concentratedly coming about its own business, till with a sudden sharp hot stink of fox it enters the dark hole of the head. The window is starless still. The clock ticks. The page is printed.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은 뭐
조금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저 해설한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I imagine this midnight moments fores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this midnight moments forest라는 게 사실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의 타이거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그 타이거를 여기서 빗대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TYGER 이렇게 썼었는데 타이거 burning bright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시의 처음에. 그래서 burning bright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뭐 타이거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호랑이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철자도 TY로 썼고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테드 휴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오마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화자는 뭐 내레이터라고 하든 스피커 오브 더 포임이라고 하든 화자는 자기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this midnight moment 이러니까 지금 자정 무렵의 숲속을 상상한다. 나는 상상한다. 지금 이 자정 무렵의 숲속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방에 있거나 이러면서 이제 숲을 이렇게 상상하는 거. Something else is alive. 이렇게 something else라는 건 자기 말고 누군가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Something else is alive. midnight이니까 다들 고요한 이 뭐 잠들고 고요한 밤에 무엇인가가 살아있다. 이러면서 그 살아있는 게 beside the clock's lonelines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계의 외로움 옆에 이렇게 했는데 시계의 외로움이라는 건 시계가 외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투영된 거죠. 내가 외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운 게 시에 투영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and this blank page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얀 백지 위에 where my fingers move 이렇게 얘기해서 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날아다닌다거나 움직이고 있는 이 백지 옆에 이런 이야기죠. beside this blank page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뭔가 글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랭크라는 건 백지 상태는 작가한테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백지 상태를 마주하는 건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손가락만 놀릴 뿐 쓰여지는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writer's block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writer's block이라 그래서 글 쓰다가 뭔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조금 절망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rough the window I see no star. 창문 밖을 보니 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something more near, though deeper within darkness.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 무엇인가가 something이라는 게 아까 something else일 가능성이 높죠. something more near. 아까보다 좀 더 가까이. nearer보다는 more near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것도 뭐 저 어떤 의도적인 것인지. 그 다음에 though deeper. 더 깊기는 하지만 좀 더 가까이. 이렇게 though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is entering the loneliness. 외로움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일단 표면적인 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cold delicately as the dark snow. 우리가 눈은 하얀 게 보통인데 또 dark snow라고 얘기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니까 빛 하나 보이지 않고 별도 없고 그러니까 어두운 눈이 된 거죠. 마치 어두운 눈처럼 cold 차갑고 그다음에 delicately 조심스럽게 아주 섬세하게 a fox's nose 이렇게 얘기해서 여우의 코끝이 touches twig, leaf 이렇게 얘기했어요. twig은 이제 잔가지를 이야기하죠. 가지를 건드리고 이파리를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우의 코끝이 코가 건드리는 거죠. 여우 전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to I serve a movement 이렇게 얘기해서 movement라는 건 여우의 이제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여우의 움직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건 두 개의 눈뿐.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라든가 뭐 여우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우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건 두 개의 눈뿐 이런 이야기고 then now and again now and now and now 이러면서 그만큼 이제 얼마나 절박한가 혹은 지금 당장에 긴급한 뭔가 느낌을 좀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set knee prints into the snow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serve a movement고 그 다음에 that은 이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술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movement that 그 다음에 set knee prints into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살짝 움직이면서
살금살금 움직이면서 그 눈 위에 선명하게 발자국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발자국은 between trees 나무들 사이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남긴다 그랬고 and warily a lame shadow 이렇게 얘기해서 a lame shadow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달빛이라든가 움직이면은 그림자가 보이게 되는데 그림자가 lame이라는 건 이제 절뚝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뭔가 상처를 입었거나 다쳤거나 이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여우의 상태. 아까 클락스 loneliness 이렇게 얘기해서 시계가 외롭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외로운 것처럼 여우가 뭔가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warily 경계심을 가지고서 warily 조심스러운 듯이 legs 이 말은 다리를 이제 쩔뚝거린 그 그림자가 조금 뒤쳐져서 걷는다는 거죠. by stump 이 말은 그루터기 옆에 그리고 in hollow 이렇게 얘기해서 웅덩이 움푹 파여진 그 안에 뭐 그 움푹 파여진 구덩이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shadow인데 shadow of a body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of a body 이렇게 연결되는데 body는 물론 여우의 body가 되겠죠. 예, that is bold to come, that is bold to come across clearings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행을 바꿔주는데 그래서 bold to come across clearings 말은 clearings는 개활지라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암석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탁 트여진 평지를 가로질러서 온다라는 거는 누구한테든 들키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대담한 거죠. 대담하게 평지를 가로질러서 오는 여우의 뭐 그림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an eye 이렇게 해서 아까 두 개 눈 중 하나의 눈은 widening, deepening greenness 이렇게 얘기해서 greenness라는 건 어떤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초록빛이라는 것이 가지는 뉘앙스가 있겠죠. 그것이 초록빛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brilliantly 아주 영민하게 그 다음에 concentratedly 집중력을 발휘해서 coming about its own business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자기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다 이윽고 tear 이 말이죠. 그 다음에 with a sudden sharp hot stink of fox 여우의 아주 뜨거운 악취 같은 것이 날카롭게 코를 갑자기 찌르면서 it enters the dark hole of the head 머릿속에 깜깜한 어둠의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 window is starry still 창에는 여전히 별이 없다. The clock ticks 이렇게 얘기해서 시계는 여전히 제각제각 가고 있다. The page is printed 드디어 한 장의 그 시가 뭐 완성됐다. 뭐 이게 한 장이 프린트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까 나왔던 여기에서 보면 and this blank page where my finger moves 이러면서 시를 쓰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시적 영감이 안 떠오르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뭔가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본 표면적인 느낌이에요. 뭐 그 안에 또 어떤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정도 표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해설을 해놓은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시를 이제 그 분석을 해놨어요. Analysis of poem, the Thought Fox by Ted Hughes. 그래서 2019년 1월 27일이니까 앤드류 스페이시라는 사람이 자기도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 여기에 뭐라냐면 Ted Hughes and the Thought Fox 이렇게 얘기해서 상상 속에 이제 여우니까 Thought Fox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그래서 The Thought Fox is an animal poem with a difference. 그래서 이 Thought Fox라는 시는 동물을 소재로 한 시이지만 여느 시와는 다르다. With a difference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ed Hughes captured his fox at the same time as he completed the poem 이렇게 얘기해서 이 the poem이라는 게 이 Thought Fox라는 시를 완성을 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그와 동시에 테드 유즈는 자신의 여우를 잡았다고 한다, 포착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설에도. 그래서 the fox manifests within the poem 이 시에서는 여우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여우는 the fox is the poem and both are a product of the poet's imagination 이렇게 해서 the fox is the poem 여우 자체가 또 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우와 시는
시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poetry in the making 이렇게 얘기해서 시를 만드는 방법, 뭐 아니면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쪽에 이제 아마 인터뷰에서 테드 휴스가 뭐라 했냐면 so you see in some ways my fox is better than an ordinary fox. 그래서 내 그 여우가 다른 일반적인 여우보다 훨씬 낫다. 이러면서 it will live forever. 평생을 살 거다. 영원히 살아 숨쉴 거다. 이러면서 it will never suffer from hunger or hounds.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뭐 저 배고픔이나 굶주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처를 겪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I have it with me wherever I go.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어딜 가든지 여우를 데리고 간다. 이 여우는 자기의 시적 분신이나 시적 영감이 되겠죠. poetic inspiration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랬고 and I made it. 내가 직접 만들었다. and all through imagining it clearly enough and finding the living words. 이래서 여기서 뭐 요거는 같이 연결된 and I made it all through imagining it clearly enough.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finding the living words.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표현들을 찾으면서 자기가 이 여우를 만들었다 이런데 이 여우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시적 영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this was no coincidence. 이래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랬고 테드 휴스는 평생 동안 미살러지하고 심발러지 말하자면 신화와 같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consider the fox is totemic animal. 그래서 여우가 자기의 어떤 부적과 같은 존재, totemic animal, 자기의 어떤 수호신 같은 혹은 자기의 분신 같은 아바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it would turn up in dreams at critical times in his life as a kind of spirit guide. 이렇게 얘기해서 여우가 이 테드 휴즈가 상당히 그 뭔가 저 고비를 맞이한 그 순간에 critical times 그때 꿈속에서 나타나는데 마치 테드 휴즈를 뭔가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타나곤 했다 이 말이죠. One such dream occurred whilst he was at Cambridge University studying English. 그래서 테드 휴스가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런 꿈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in a particularly busy schedule, 굉장히 좀 하루하루 그 학과 공부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 he found himself with lots of essays to write. 쓸 에세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struggle to finish them. 그거 다 마치려고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In a dream. 근데 이제 꿈속에서 보니까 he was confronted by a figure that was at the same time a skinny man and a fox walking upright on its hind legs. 그래서 마치 그 반인반수처럼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깡마른 남자이면서 여우인 존재가 뒷다리로 똑바로 사람처럼 걸으면서 자기한테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This incinerate은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그을려서 상처를 입은 이 여우이자 남자인 이 존재가 자기한테 다가와서는 put a bloody forehand on his shoulder. 테드 휴스 자신의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그 피로 얼룩진 피칠갑을 한 발을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Stop this. You are destroying us. 그래서 이제 그만둬.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나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Ted Hughes accepted this as a message from his subconscious. 그래서 테드 휴스는 아까 이 미살러지나 심발러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자기의 뭔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기한테 던지는 메시지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a symbol, 이건 하나의 그 상징적인 심볼이다. 이러면서 stop all this academic nonsense. Because you are destroying the creative impulse within. The creative impulse within이 아까 fox가 되겠죠. poetic inspiration.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있는 within, 자기 안에 있는 창의적인 어떤 충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자꾸 학문적으로 탐구하니까 시적 영감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로 읽었다 그랬고, 그래서 the thought fox could well have been created for this very reason.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랬고, the poet wanted to permanently safeguard his totem by combining the two words in one poem.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한 시에다가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자기의 수호신처럼 여겼던 여우를 영원히 보호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랬고 그 다음에 the fox slowly carefully forming out of the poet's language. 그래서 이 여우가 시인의 시에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의 전체 내용 아까 우리가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The Soft Fox is a six stanza poem. 이 말은 6개 연으로 돼 있고 all quatrains 모두가 한 개 연이 다 네 행으로 돼 있다는 거. With one or two full end rhymes. 그래서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완벽한 그 가군이라 그러는 맨 마지막에 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hints of slant rhyme here and there. 그래서 약간 그 라임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저기 약간 힌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거는 형식에 관한 건데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set in the present 이 시의 배경은 이제 현재로 돼 있는데 그러면서 this poem entices the reader into an intimate midnight world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이 글을 읽는 이 시를 읽는 독자가 아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친근한 자정의 어떤 숲속의 세계로 이렇게 다가가게 한다는 거죠. That is not quite real. 근데 실제는 아니고 not quite imagination 또 상상도 아니고 좀 뭔가 묘한 경계 상태에 있다는 거죠. The poet, the speaker is all alone near the window with just the clock ticking. 이래서 시인은 창문가에서 자기 방에 있는데 시계만 계속 간다 그랬어요. In his mind there are stirrings. 이래서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좀 stirring이면 stir는 이렇게 뭔가 감정을 동요하게 만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감정이 동요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something else죠. Something else is alive and very close. 아주 가까이 있다. But it is deep within the interior. interior라는 건 숲의 그 내부에 깊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perhaps in the subconscious. 그러니까 interior 그 다음에 숲 이게 결국은 자기의 subconscious 무의식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죠. Almost an abstract entity.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고 the only way to coax it out. 그래서 이 추상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것은 words. 그래서 시의 시어밖에 없다. conscious living words.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면서 살아있는 그 단어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다른 데도 한번 잠깐 보죠. 여기서 보면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서 영국 도서관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Discovering Literature 20th Century에서 20세기 문학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면서 여기서도 뭐 앞에 쭉 그 이야기를 하고 Echoes 이거는 Something Else is Alive를 한번 보죠. The densely poetic opening line. 그래서 아주 밀도 높게 시적으로 밀도 높게 이렇게 아주 함축돼 있는 첫 번째 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followed by the simple statement 간단한 이렇게 진술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something else is aliv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 imagine this midnight moments for his 첫 행이 그랬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시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something else is alive 이거는 굉장히 그냥 평이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The brevity of the line 이 행이 굉장히 간결한데 그렇게 간결하기 때문에 the uncertainty of the statement to create a sense of expectation and mystery 그래서 오히려 이 발언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뭔가 기대감과 미스터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The first stirring of what will become the poem. 이게 이제 앞으로 시로 탄생될 것의 첫 번째 조짐이라는 the first stirring. 그 다음에 apart from this something, 이 something이라는 표현과 별개로 the only things in the poet's world, 시인의 세계 속에 있는 다른 물건들은 the clock's loneliness. 그 다음에 the blank page where my fingers move.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The clock's loneliness is a classic example of the transferred epithet. 이렇게 해서 transfer는 작가 자신의 감정을 뭔가 전이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전형적인 예인데 literally it is the poet, not the clock, who is lonely. 그죠? 외로운 건 시계가 아니라 시인 자신이라는 거죠. But the ticking of the clock 하지만 시간이 째깍째깍 간다는 거는 emphasizing second by second time passing and nothing happening.
그러니까 한 1초 1초 계속 강조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intensifies the loneliness. 외로움이 더 커진다는 거죠. This is a special kind of loneliness. 이건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외로움이다 이랬고 not so much ASB 이렇게 나가겠죠. not so much 그 다음에 ASB 이 말은 the absence of other people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의 loneliness가 아니라 the poet's alienation from his own creative powers 자기가 쓸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에서부터 자기가 소외됐다는 거 결국은 몇 년째 쓰려고 해도 못 쓰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his fingers move 손가락이 막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데 but the page remains blank 근데 그 페이지는 백지 상태라는 거죠. This feeling about the mechanical passage of time 시간이 기계적으로 째깍째깍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감정을 담은 내용인데 이거는 powerfully expressed by another writer Hughes admired 휴즈가 굉장히 좋아했던 또 다른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D.H. 로렌스의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와 유사한 시들 이런 걸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좀 뭔가 어널리시스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critical analysis of the softfox 이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the softfox has often been acknowledged as one of the most completely realized and artistically satisfying of the poems. 그래서 테드 휴즈가 쓴 시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예술성이 아주 높은 그런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서 fox는 그럼 뭘 상징하느냐? 이러니까 아까 fox라는 표현은 fox refers to the poet's imagination powers 이렇게 상상력이라고 해도 되고 powers imagination powers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줘도 되고 아니면 fox refers to poetic creativeness 이래도 되고 poetic inspiration 작가는 inspiration이 있어야 되겠죠. for the poet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테마를 묻는 20단어 밑으로 쓰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단어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일단 시인은 절망감을 느낀 거죠. The poet 그 다음에 had felt he was helpless 아까 우리가 거기서 표현을 봤던 것처럼 at his alienation from his own creative powers 이렇게 해서 창조력에서부터 자기가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소외되어 있는 그 느낌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But finally manages to complete a poem 결국은 시를 한 편을 완성을 해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이 시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였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팍스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oetic inspiration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좀 아이디어가 좀 풀리겠죠. 그래서 the poet had felt he was helpless at his alienation from his own creative powers, but finally manages to complete a poem. 이거는 맨 마지막에 그래서 the page is printed. 이 말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분석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시가 나오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목이나 일부 내용을 놓고 analysis나 summary를 쓰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분석해 놓은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요. 3번 지문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